유독 뱃살만 불룩 나온 중년 여러분, 요즘 만보 걷기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루 운동하고 나서 며칠 동안 온몸이 쑤셔서 알아누운 적 있으신가요? 중년이 되면 살이 찌는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 번째, 기초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젊었을 땐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활발히 소모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속도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마치 잘 타오르던 장작불이 점점 사그라드는 것처럼요. 두 번째,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근육 손실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엔진인데 그 엔진이 줄어드니 태울 힘이 없어집니다. 결국 남는 건 뱃살뿐이죠.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지금 당장 대처해야 할 중년의 경고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만보만 거리면 뱃살은 금방 빠질 거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년의 뱃살은 만보 걷기만으로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중년이 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메커니즘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조금만 움직여도 살이 빠졌는데 지금은 같은 운동을 해도 체중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더 민감해지고 그 결과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다 분비됩니다. 코티솔은 단순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내장 지방을 적극적으로 축적시키는 호르몬입니다. 즉 아무리 걷고 운동해도 호르몬이 살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중년주치의 한지영 가정의학과 교수입니다. 35년간 시니어 환자분들의 건강회복과 체중 감량을 도와온 경험으로 왜 중년의 다이어트가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중년 다이어트의 핵심 전략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시청하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풀리고 새로운 해결책을 얻게 되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이 들면 살찌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냥 두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중년 이후에 늘어난 체지방, 특히 내장지방은 단순한 외모 문제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번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복용해야 하는 경우도 많죠.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은 60대 환자분 중에는 살만 좀 빼면 건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다가 혈압, 혈당, 간 수치까지 한꺼번에 이상이 와서 깜짝 놀란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건강의 갈림길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돌이키기 훨씬 힘들어집니다. 저 한지영은 단순히 뱃살 빼는 방법만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 건강을 지키는 생활 습관까지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중년 다이어트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년 다이어트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저 한지영이 3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분을 진료하며 발견한 결과 이 5가지만 제대로 하면 80%는 성공합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있지만 중년의 몸에는 체질 호르몬 대사 속도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 원칙은 운동이든 식단이든 뭐든 해봤지만 실패했던 분들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1개월 안에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원칙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중년 다이어트는 절반 성공입니다. 정제 탄수화물,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빵, 떡면, 과자, 단 음료수. 이건 단순히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몸속 지방 창고를 열고 어서 들어오세요 하는 꼴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와 섬유질이 다 사라집니다. 그 결과 먹자마자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그 남는 혈당을 바로 지방으로 저장하죠. 하지만 완전히 끊어라는 말은 저도 못합니다.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잘 고른 탄수화물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고 건강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흰쌀밥을 현미, 귀리, 보리, 잡곡, 통곡물빵 등으로 바꿔보세요. 단 음료수를 무가당 차로 바꿔보세요.
간식은 견과류와 삶은 달걀로 대체하세요. 이렇게 하얀 탄수를 갈색 탄수로 바꾸는 것만 해도 혈당이 안정되고 폭식이 줄어들며 체중이 서서히 내려갑니다.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필수 습관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단백질을 충분히 그리고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중년 다이어트에서 단백질은 연료가 아니라 몸을 지켜주는 재료입니다. 단백질은 근육 호르몬 효소, 피부, 심지어 면역세포까지 만드는 원료입니다. 그런데 40, 50대에 접어들면 근육이 매년 조금씩 빠지고 기초대사량도 함께 줄어들죠. 이 시기에 단백질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쉽게 요요가 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단백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체중 1kg당 11.2g이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60에서 70g 정도 단백질을 드셔야 하죠. 여러분 집중하세요. 중년 맞춤 단백질 추천 리스트 공개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달걀, 닭가슴살, 연어 참치 같은 생선, 살코기로 드세요. 식물성 단백질은 병아리콩, 렌틸콩, 대두, 무가당 두유, 두부, 나토로 드시면 좋습니다. 간편 간식은 그린 요거트 무가당, 단백질 쉐이크 첨가물 적은 제품으로 챙겨 드세요. 실천 팁입니다. 아침부터 단백질 채우기는 계란 2개 그린 요거트로 시작하세요. 간식은 견과류와 두유로 군것질 대신 포만감 유지. 저녁은 고기보다는 생선과 콩류로 가볍게 드세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가고 탄수화물 섭취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근육이 유지돼서 살은 빠지고 기초대사는 올라갑니다. 중년 다이어트의 성공 비결은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걸 제대로 먹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원칙은 혈당 스파이크, 즉 혈당 롤러코스터를 막는 것입니다. 중년 이후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혈당의 급상승과 급하강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점심에 면이나 빵, 달달한 디저트를 먹었더니 한두 시간 뒤에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고 손이 떨리거나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요.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가 만든 반응성 저혈당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정제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돼서 그 과잉 혈당을 지방 창고로 보내버립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혈당이 너무 빨리 떨어지면 뇌는 위험하다, 당을 더 올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강한 허기와 폭식 욕구가 몰려오죠. 결국 살은 찌고 혈관은 손상되고 대사질환 위험까지 커집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혈관 내피세포를 상하게 합니다. 상처난 혈관에는 콜레스테롤과 혈소판이 달라붙어 결국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 맞춤 실천 팁 설명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는 야채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순으로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스, 이온 음료, 달달한 커피는 혈당 폭탄이니 차로 대체하세요. 식후 활동은 밥 먹고 20분 뒤에 가볍게 걷기 시작하세요. 혈당이 올라가기 전에 근육이 먼저 당을 사용하게 됩니다. 탄수화물은 흰쌀 밀가루 대신 현미, 귀리, 고구마로 바꾸세요.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를 막으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폭식이 줄고 살이 빠지고 혈관이 건강해집니다. 중년 다이어트뿐 아니라 평생 건강을 위한 보험이 되는 습관이죠. 네 번째 원칙은 당독소 즉 최종 당화 산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노화를 늦추고 만성질환을 막는 핵심 비밀입니다. 당독소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몸은 그걸 분해해서 에너지와 영양소로 씁니다. 그런데 일부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몸속에 남아 독소처럼 작용합니다. 이게 바로 최종 당화산물, 줄여서 당독소입니다. 특히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만나 고온에서 조리될 때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화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음식이 갈색으로 변하고 고소한 향이 나고 맛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바삭한 빵, 노릇한 고기, 바삭한 튀김이 바로 당독소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당독소가 몸에 쌓이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피부 탄력을 잃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비만과 당뇨를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중년에게 특히 위험한 이유. 40대에서 50대 이후에는 대사 기능이 떨어져서 이 독소를 빨리 배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더 많이 더 오래 몸속에 쌓이게 됩니다. 당독소 줄이는 조리법. 삶기, 데치기, 찜조리는 온도가 낮아 당독소 생성이 적습니다. 수비드는 저온조리로 고기의 육즙과 영양을 지키면서 독소를 최소화합니다. 샤브샤브는 채소와 고기를 함께 삶아 먹으면 영양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줄여야 할 방법은 직화구이, 불판, 숯불, 튀김, 볶음, 특히 기름에 오래 볶는 조리입니다. 현실 적용 팁입니다. 일주일 중 최소 3끼 이상은 물조리로 바꾸기. 고기를 구워야 한다면 중불에서 조리 후 기름을 최대한 제거. 튀김은 특별한 날에만 먹기, 평소에는 오븐 에어프라이어 활용. 여러분, 당독소를 줄이면 피부가 맑아지고 체내 염증이 줄고 살이 훨씬 잘 빠집니다. 맛있는 음식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법, 이제부터는 조리법에서 시작하세요. 5번째 원칙은 공복 시간을 지키는 식사 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저녁 늦게 먹고 바로 자도 살이 잘 안 쪘을지 모르지만 중년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밤늦게 먹은 음식은 잠자는 동안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거의 대부분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게다가 소화기관이 밤에도 계속 일하게 되면 다음날 아침 피로와 부종,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공복 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지 않는 시간에 지방을 태우고 세포를 회복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이 시간을 빼앗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고 몸이 쉽게 붓고 대사 기능이 떨어집니다. 다음은 시니어 맞춤 적용법입니다. 저녁은 가급적 7시 전에 마치기. 7시 이후에는 물, 무가당 차만 마시기. 밤참 야식 줄이기. 배가 고프면 견과류 한 줌이나 따뜻한 허브티로 대체. 공복 시간 점진적으로 늘려보세요. 처음엔 10시간, 익숙해지면 12시간까지. 예를 들면 저녁 7시 식사하셨으면 다음날 아침 7시 첫 끼를 드시는 겁니다. 현실적인 시작 방법. 저녁 식사 후 주방 불 끄기 습관 만들기. TV 보면서 무심코 먹는 과자 과일 줄이기. 모임 회식은 최대한 점심에 잡기. 실제 제 환자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분이 계셨는데 저녁을 7시 전에 마치고 공복 시간을 12시간 이상 지키기 시작하니 3개월 만에 뱃살이 눈에 띄게 줄고 아침 혈당과 혈압이 동시에 안정됐습니다. 여러분, 공복 시간을 지키는 건 절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저 저녁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고 밤엔 입을 쉬게 하는 것이죠. 이 습관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살은 저절로 빠집니다. 그 다음 6번째 원칙은 금주, 7번째 원칙은 숙면입니다. 많은 중년분들이 술 좀 마신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는 중년 건강과 다이어트의 최대 방해꾼이 술입니다. 왜 술이 문제일까요? 술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가 아니라 독소로 인식됩니다. 한 잔이라도 마시면 간이 우선적으로 술을 해독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그 결과 분해를 기다리던 탄수화물과 지방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방 창고로 직행합니다. 게다가 술은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근육을 지방으로 바꾸는 작용까지 합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변하죠. 그리고 중요한 건 안주입니다. 술과 함께 먹는 기름진 음식, 짠 음식, 고탄수 안주는 술과 합쳐져 혈당열, 압중, 성지방 모두를 끌어올립니다. 중년 맞춤 금주 전략. 주 2회 이상 마신다면 체중 감량은 절대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모임이 있으면 술 없는 메뉴 미리 제한하기.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소주 한 잔에서 2잔 이하로 드세요. 맥주나 막걸리보다 도수 높은 술은 소량만 드시되 물을 1대1 비율로 곁들이세요. 술자리 전후 1~2시간은 철저히 가벼운 식사로 조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사례 이야기입니다.
55세 남성 환자분이 주 3회 술자리를 2주에 1회로 줄이자 2개월 만에 체중 4kg, 복부지방 5cm가 감소했습니다. 혈압과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회복됐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숙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왜 숙면이 중요할까요? 숙면은 살을 빼는 호르몬 공장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은 성인에게서 지방분해와 식욕 억제라는 두 가지 선물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렙틴 즉 포만감 호르몬이 줄고 그렐린 즉 식욕 촉진 호르몬이 늘어나 아침부터 배고픔이 폭발합니다. 결국 군것질과 야식으로 이어져 살이 찌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숙면 습관 만들기. 밤 10시 이전에는 침대에 눕기. 잠들기 1시간 전 휴대폰 TV 화면 끄기. 자기 전엔 카페인과 알코올 절대 금지입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햇볕 쬐기 등 가벼운 활동을 해주세요.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어요. 수면하실 때는 침실 온도를 18에서 20도로 유지해주세요. 60대 여성 환자분이 잠드는 시간을 12시에서 10시로 앞당기고 취침 전 30분 스트레칭을 습관화하니 3개월 만에 복부지방이 줄고 체중은 2.5kg 감소했습니다. 혈압도 안정돼 아침 피로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술과 늦잠은 살찌는 황금 콤비입니다. 저녁 술자리를 줄이고 밤 10시 전에 잠드는 습관만 만들어도 뱃살은 줄고 다음날 아침 몸이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마지막 원칙 운동입니다. 중년 이후 살을 빼고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왜 중년에게 운동이 필수일까요? 40대 중반부터 근육은 매년 1% 이상 줄어듭니다. 50대에 들어서면 그 속도가 더 빨라져 10년만 지나도 10% 이상 근육이 사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져 살이 잘 안 빠질 뿐 아니라 관절과 뼈 건강까지 악화됩니다. 또 낙상골절 위험이 높아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결국 근육은 지방을 태우는 엔진이자 노후 건강보험입니다. 이 엔진을 지키지 못하면 노년의 건강한 삶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시니어 맞춤 운동 전략. 좋아하는 운동 먼저. 억지로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걷기 댄스 수영처럼 즐길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세요. 좋아야 오래 합니다. 근력 유산소 병행. 주 2에서 3회 근력 운동 아령, 밴드, 맨몸 스쿼트를 해보세요. 주 3에서 5회는 유산소 걷기, 자전거, 수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운동은 살 빼기뿐 아니라 노년을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단 10분이라도 움직이세요. 작은 습관이 1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중년 다이어트 8가지 원칙 하나씩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과 건강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하지만 내일이 모레로, 모레가 다음 달로 미뤄지는 사이에 우리 몸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잃어버리다가 어느 순간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변화의 첫날이 되길 바랍니다. 운동을 시작하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기든 하얀 탄수를 줄이든 단백질을 챙기든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35년간 진료실에서 본 분들 중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변한 분들의 공통점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지혜 백서였습니다.